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볼모로 잡은 채 붙잡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서민감세, 국민감세안의 예산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거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감세다. 마치 흥부전에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권 바뀌었습니다. 5년 내에 민주당이 경제정책, 조세재정정책 모두 실패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2.5배 인상 모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낮추고 검투세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일일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을 잡으면서 첫 해부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로 서민감세라고 하지만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123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터뜨렸던 이런 정권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 잡기를 즉시 멈추고 이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법인세 인하 문제입니다.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니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추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온다고 하는 대통령들은 법인세를 낮추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에 법인세를 3%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다?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무려 3.8%나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다 5% 이상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이 주주들,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것은 어제 KDI 새 원장께서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들이 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실정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제발 고집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 12월 31일이 지나면 여기에 주당 8시간씩 유연노동제 법안 자체도 일몰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52시간 밖에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무려 59만 8천 명이나 됩니다. 작년보다 56.9%, 57% 증가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는 30인,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의 91%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시에는 무려 75.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감을 못 받아서 일감이 있지만은 일할 인원이 없어서 일감을 못 받아서 영업이익이 폭락한다가 66%,
연장 수당 감소로 이 5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만 받고는 생계 유지가 안 돼서 근로자가 이탈한다가 64.2%나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경제 살린다, 서민 위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원 부족으로 일감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기업에 일하던 사람이 52시간으로 일하는 수입만 가지고는 생계를 꾸릴 수 없어서 이탈하는, 말하자면 30인 미만 업체 이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이 눈에 보듯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것을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은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부디 강성 노조, 강성 운동권에 사로잡혀서 일몰 폐지는, 일몰 유예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낡은 생각을 버리고 정말 30인 미만의 이 중소기업들이 또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당 정책위는 어제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시대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노동시간을 끝없이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일시적인 대책일 뿐입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 연장 근로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원할 때에 한해 추가 연장 근로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고3고 시대 등을 겪으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기한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는 프레임은 지금 당장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득은 될지 모르나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 지난 5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최다 득표자로 추천받은 자가 법원장으로 임명되지도 않았고 추천되지 않은 사람도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들이 임명되어 측근 알박기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도 임명 방식도 비민주적이며 고약한 자기 사람 심기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중앙지법 추천 후보 모두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이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로도 추천되었습니다. 법관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사법사상 초유의 새로운 학설을 남긴 분 아닙니까? 법원장 인사도 인기순입니다. 열심히 일한 재판 실적과 법과 원칙을 지키고 양심의 상식적 기준을 따르는 존경받는 분들이 법원장이 되는 시스템을 파괴한 분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투표로 법원장이 된다면 술밥 잘 사고 인기 관리를 우선하는 정치형 법관이 법원장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를 일하는 곳이 아닌 인기 관리하는 사법의 정치 현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19년도 도입 당시 김 대법원장 측에서도 대법원장 인사권을 판사들 투표 결과에 떠넘기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는 위헌이다라는 의견이 나왔겠습니까? 내년에 이 이상한 제도가 더 확대되기 전에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개선을 요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명수 사람 알박기와 편파적인 인사권으로 조국 전 장관 재판 등을 특정인에게 맡겼었고 코드 인사로 사법부를 붕괴시킨 장본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판사들의 지혜를 보여주어 국민들이 법원장 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재판과 열과 성을 다해 밤새우며 공부하고 재판하는 실력과 실적이 있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사는 신뢰여야 합니다. 법원의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